작가님, 이게 2차 전지 관련해서 한참 좀 소강 상태였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공매도 다시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2차 전지 기업도 공매도 현황부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공매도는 이제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네. 많이 줄었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늘어난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포스코 그룹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네. 예,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한 1조 원 정도 공매도 규모를 이제 돌파한 걸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조금 좀, 그럴 것 같은데, 에코프로는 일단 완전히 이제 손에서 벗어난 것 같고, 네. 공매도 항복한 것 같아요. 예, 항복한 것 같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에서 아마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좀 2차전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치시는 분들이 많이 당하기도 하셨을 텐데 포기를 안 해요 보니까. 야, 진짜 사실 개인이 이 공매도 붙어서 지금까지 판판이 졌었잖아요. 공매도의 어떤 패턴이나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기사를 보면 7월 한 27일 이 정도 무렵에 해갖고 나온 기사를 보면은 여의도에 이제 주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이제 그 롱숏하는 이제 사모펀드들, 3억 이상 부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그 펀드들이 대략 7월 한 달에만 한 10% 정도의 이제 손해를 다 같이 봤다는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심한 데는 거의 한 30%까지 갔던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항상 보면은, 그런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자신있게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그 다음에 주식의 성장성, 기업의 성장성 이런 거에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 다 같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뒤에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뒷배가 첫 번째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권 쪽 관련된 언론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금융당국,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패턴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제 악의적인 매도나 매도성 리포트를 일단 발간하고, 예.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기사들, 증권 쪽 기사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내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금융당국이 이제 2차 전지의, 주식들의 이제 그 과잉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대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는 이제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금융감독 원장께서 이제 2차 전지 초전도체 관련해갖고 이제,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는 거는 좀 이제 투자의 리스크를 키우기 때문에 규제를 하겠다 하는 이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증권사들이 2차 전지 주식들에 대한 이제 신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이제 그런 기사들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악의적인 게 그냥 공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신용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는 발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거고요.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발행 시가총액 비율로 해야 됩니다. 예, 예. 비율로 보면 2차 전지 주식들이 신용 잔고 비율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네. 오히려 제가 이제 지금 거품이 있다. 이거는 좀 이제 버블성이 있다.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HBM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사실은 신용 비율이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동일한 잣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은 그 불공정한 잣대, 기울어진 잣대를 갖고 2차 전지만 때려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여의도 이제 롱숏 펀드들, 사모펀드들이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고 경영상의 위기를 이제 금융당국이 구해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구나, 한 통속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비난과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KB 쪽에서 그 2차 전지 이제 공매도 2차 전지 그 업종에 이제 그 인버스 ETF를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인버스 ETF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의 업종 관련돼서
인버스 ETF가 나와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네.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제 그 공매도, 그러니까 인버스 ETF, 업종 관련된 인버스 ETF가 나올 거면, 중국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인버스 ETF가 사실 먼저 나왔어야죠. 그거 먼저 나왔으면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타이거 2차 전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한 2만 원 할 때, 그때 제가 그거 이제 인버스 ETF 제가 샀을 겁니다. 지금 9천 원 하거든요. 아유, 돈 좀 버셨겠네요. 예. 이 공매도로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망하겠죠. 예. 제가 이제 연초에 보니까, 유튜브 보다 보면은 이제 제가 옛날에 방송했던 거를 이제 잘라서, 예, 쇼츠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최근에 제가 본 게 연초에 제가 그 경고를 했었더라고요. 한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2차 전지 지금 공매도 치고 있는 거 빨리 이제 정리하고 2차 전지 빨리 사는 쪽으로 포지션 안 바꾸면 당신들은 올 한 해 망하게 될 거다 하는 경고를 이미 연초에 했더만요.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 차례. 예. 지금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하다 안 돼갖고 기껏 생각해낸 꼼수가 지금 이제 KB증권을 통해갖고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에코프를 24%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대차가 이제 구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공매도를 못 치다 보니까 이제 인버스 ETF를 통해서 공매도를 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그게 사실상 공매도를 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이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뭐 펀더멘탈에 의존하겠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좀 교란되거나 이렇게 좌우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당분간은 수급 이슈에 좌우될 거라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공매도 쪽이 지금 상당히 좀 코너에 좀 많이 몰려 있어 갖고 근데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이제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수급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도 이제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주가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사실 가장 좋은 건데, 이제 뭐 그거는 지금 당장에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힘을 좀 역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3일 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불법 공매도가 막 나와서 주가가 막 떨어진다 싶으면 하루 이틀, 3일 기다려서 3일째 오전에 사면 이제 한 이틀 정도 올라가니까 수익이 이제 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들이 쇼스퀴즈 막 당해갖고 주가가 막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매도 공격이 분명히 들어올 테니까 그때는 미리 좀 팔아놓고 하는 식으로 좀 이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이제 이런 뭐 수급적인 이슈 문제는 잘 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이 양세력 간의 전투, 네. 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우리 소장님 총평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흔히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금양의 전 홍보이사 박순엽 작가님이 이제 지난해 해승과 같이 등장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투심이라고 하죠. 네. 투자 센티먼트가 굉장히 이제 좋아졌는데,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올 들어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주요한 동력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분이 띄워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워낙 자체 발광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성장 산업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한두 해에 거치는 게 아니라 향후 예. 10년, 20년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사실은 국내의 어떤
뭐 정권가에서 제대로 이 산업의 어떤 전망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주요한 기업들을 제대로 이제 소개해줬으면 뭐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른바 이제 배터리 아시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상하게 국내 2차 전지 섹터를 더 폄하하고 중국의 그 배터리 산업을 오히려 좀 더 찬양하는 분위기, 이런 식의 이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산업이 충분히 받아야 될 어떤 투자적 관점에 관심을 못 받았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를 계기로 해서 조명을 받게 됐고, 알고 보니 정말 이게 한국의 정말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정말 향후 10년, 20년 한국을 이끌어갈 산업이라는 게 사람들 인식 속에 자리 잡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근데 이 국내 배터리 산업에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사업 펀드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뭐 증권가에 이제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른바. 그러다 보니 또 이 사람들이 공매도를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들을 여의도에 이제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많이 좀 유포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상당수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그런 논리들을 설파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어떤 공매도 세력에 유리한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배터리 아저씨가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중심으로 한 그 이른바 개미군단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네요. 개인 투자자 군단가 이제 이 공매도 세력 간의 치열한 이제 전투가 계속 벌어졌던 것 같고요. 우리 소장님도 옆에서 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조연이거나 뭐 배터리 아시에 내조하는 역할 좀 비슷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전투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 연구소에 이제 보고서 구독 회원들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고 그걸 수익 내고 또는 그 수익 내는 걸 도와주는 걸 보람으로 그냥 느끼는 정도였는데, 그 박순혁 전 이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저도 좀 현타가 온 거죠. 이렇게까지 그 여의도 정권가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K 배터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이제 현실 자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좀, 그리고 혼자만 또 너무 부각되면 집중 공격을 받는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나서서 거들어주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공개적으로 떠들다 보니 뭐 좀 주목을 받게 됐고, 머니 온라인도 그래서 출연하게 된 것 같네요. 파란만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참 여의도 정권가에서 벌어지기 힘든 현상인데, 개인 투자자 집단이 공매도 세력들을 능가하고 또 뭐 웬만한 이해관계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굴복시키는 현상이 지금 올해 뭐 상반기 내내 발생한 것 같고요. 뭐 하반기 첫 출발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이게 오늘 방송 날짜 기준으로 어제 에코프로가 거의 20%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안 그래도 저희 선대인 TV에 나와서 그 배터리 아저씨가 얼마 전에 에코프로 80만 원, 에코프로 BM 30만 원 넘어가면 공매도 작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제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워낙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뭐 에코프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의 그 건실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되게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굳이 이걸 뭐 전투 또는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중으로.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수급 집단 간의 그 수급 싸움 측면뿐만 아니고요. 그 향후 2, 3년간은 한국 배터리 산업에 너무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그 어떤 뭐 공매도 세력을 넘어서 그 어떤 뭐 수급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넘어서서 계속 뭐 주가를 지속적으로 뭉개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2, 3년 동안에 한국 배터리 산업에 뭐 쏟아질
좋은 소식들이 무궁무진한데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고 그러면 그 또 국내 배터리 3사들은 소재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고 또 생산 캐파를 빨리 구축해서 배터리를 납품해야 되니까 장비 발주를 계속 할 것이고 이런 게 향후 적어도 향후 2, 3년 동안은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고 배터리 공급 부족, 소재 쇼티지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길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수주와 실적이 이제 계속 강력하게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흐름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기업들 주가가 안 올라가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공매도를 쳐대는 현상 자체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니, 칠 때를 쳐야지. 네. 정말 판을 잘못 보고 지금 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 공매도 입장에서도 물리니까 이제 네. 계속 물의를 하게 되는데 네. 공매도 그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뭐 일테면은 뭐 60만 원대, 50만 원 후반대에 뭐 아마 10만 주 막 이렇게 쳐놓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예를 들어 90만 원이면 네. 아, 그 손해가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그 공매도 잔고는 계속 그러니까 상한을 하니까요. 잔고는 줄어드는데 주수 기준으로. 네네. 그런데 이제 계속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계속 잔고 금액 자체로는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예. 어제도 뭐 그러니까 상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고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그 전일보다도 한 몇백억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게 그분들도 되게 피곤하지 싶네요. 예. 그냥 포기하시면 될 텐데. 그 승부가 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된 뉴스나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2차 전지 지금 공매도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관련 기업들 공매도 현황 좀 한번 네. 살펴봐 주십시오. 요 첫 번째 표는 이제 공매도 업체 입장에서 수익이 나는지 표인데요. 예. 자, 이 대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대비율이 일단 우선 순위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1등, 2등은 계속 놓치지 않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LNF가 순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15.84%라는 거는 자, 이 6개월치 값을 가져왔는데요. 6개월치, 3개월치, 1개월치, 5일치 이제 계속 어떻게 가격이 변하는지 좀 눈여겨보시면요. 포스코홀딩스의 6개월 가격을 보시면 15.84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라는 얘기는 공매도가 산 가격으로부터 15.84%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손해본 거라 얘기죠. 그렇죠. 네. 포스코퓨처엠도 역시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13.27% 마이너스 상황인데 이게 3개월 지나면 급격히 바뀝니다. 5월달 데이터부터 8월 18일 지난 금요일 데이터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0.26%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매도 세력이 3개월 전에 공매도 친 세력은 지금 포스코홀딩스로 손실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거의 본전 수준이고요. 포스코퓨처엠은 오히려 3.35%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포스코퓨처엠 공매도 친 세력이 3.35%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3개월 세력 보시면 3.75% 여전히 수익이라는 얘기고요. 1개월 단위로 끊어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10.35%입니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빠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10.35% 수익 중이라는 얘기고요. 포스코퓨처엠은 더합니다. 지금 19.26% 수익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3.85% 수익 중이고요. 최근 5일치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데이터를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29% 그러니까 2.29% 마이너스니까 2.29% 수익 중이라는 얘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3% 수익 중이라는 얘기고요. 포스코퓨처엠이 1.92% 수익으로 지금 다 전환됐다. 3개월을 기점으로 지금 완전 전환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 이제 에코프로 보시면 6개월 전만 해도 에코프로 BM이 16.65% 마이너스였고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66.7%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에코프로 그 쇼커버 물량이 들어온 거고요. 3개월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3개월 데이터 에코프로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9.9%고요. 에코프로 BM은 3.64% 수익 중이었습니다. 근데 1개월 데이터로 보시면 에코프로 BM 20.7% 수익 중이고요. 공매도 세력이. 에코프로는 6.45% 공매도 세력이 수익 중입니다. 최근 5일치 보시면 에코프로 BM 1.28% 수익 중이고 에코프로 2.95% 수익 중이다. 그럼 실제 이게 잔고가 줄었는지 KRX 한국 정보 데이터에서 공매도 종합 통계를 보시면 에코프로 보시면 잔고가 줄긴 줄었습니다. 원래 180만 주 정도 되다가 지금 148만 주 정도 됐고요. 주가가 빠지면서 잔고 금액이 6천억대까지 줄었고요. 원래는 1조 1천억대 정도 수준까지 유지했는데 5천억 정도가 좀 빠졌습니다. 그 다음 에코프로 BM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급격하게 줄었죠.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잔고 수량이 원래 300만 주 이상 잔고 수량인데 175만 주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잔고 금액으로 치면 1조 4천억대에서 지금 5,300억까지 한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줄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줄긴 줄었는데 추세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잔고 수량이 20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워낙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200만 주 기준으로 1조 2천억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7,500억 정도입니다. 잔고 수량 자체는 140만 주 정도고요. 그러니까 한 60만 주 정도 줄었는데 주가가 빠져서 잔고 금액이 엄청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 140만 주 정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179만 주, 그러니까 1조 가까이 지금 잔고 금액이 쌓였다가 지금 6천억대까지 줄었습니다. 잔고 수량 자체는 148만 주인데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줄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쌓여있다. LG 에너솔루션 마찬가지인데요. 1조 넘었는데 1조 1천억 가까이 쌓여있다가 잔고 수량이 줄지 않았는데 잔고 금액 8천억대. 이건 주가가 엄청 또 빠져가지고 LG 에너솔루션은 수량은 그대로인데 지금 금액만 줄어있는 상태고요. LG랑 마찬가지입니다. 잔고 금액이 1조 5천억 여전히 남아있고요. 잔고 수량도 26만 주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드리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상당히 줄었다. 그러니까 잔고 금액도 줄고 수량도 좀 줄은 상황이고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상당 부분 계속 앞으로도 힘겨루기가 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